안녕하세요. ITM 모바일 아이모 운영하고 있는 루이시스입니다. 오늘은 홍미노트 5 프로, 중국 모델명은 홍미노트 5죠. 자, 이 홍미노트 5 프로의 VoLTE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비디오를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나가겠지만은 글로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똑같기 때문에 같이 한번 비디오를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홍미노트 5 프로는 이렇게 포지 LTE 듀얼 스탠바이가 지원이 되죠. 중국 롬이라서 포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LTE, 듀얼 LTE를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에서 지금 다른 기종과 마찬가지로 VoLTE가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맞추게 되면 이 듀얼 스탠바이가 되질 않아요. 포지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사용하던 포지 플러스 3G 듀얼 스탠바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듀얼 스탠바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유념을 해주시고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은 좀 생소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서, 그리고 가능하면 제 블로그 글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은 홍미노트 5 중국 인도롬에 있는 모뎀 파일 추출해서 중국판 홍미노트 5에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얼 스탠바이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첨부된 EFS 파일로는 심 1번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듀얼 스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설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듀얼 스탠바이가 또 필요하면 이 모뎀 파일만 다시 기존의 중국 펌웨어로 중국 모뎀으로 설치를 해주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 설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홍미노트 5뿐만 아니라 다른 샤오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VoLTE 사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각 통신사별 OMD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SKT 같은 경우에는 OMD 기타 LTE 핸드셋 VoLTE, 그리고 KT는 PTA VoLTE, 플러스는 OM폰이라고 하는 OMD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OMD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설정 후에 VoLTE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업 후에 등록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일단 코드 등록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롬 모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도롬 모뎀을 중국판 홍미노트 5에 이식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트로드 언락이 꼭 필수로 필요합니다. 저는 미노트 3는 루틴 때문에 이 부트로드 언락이 되었어야 했지만은 이 홍미노트 5는 모뎀 이식 때문에 부트로드 언락이 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홍미노트 5는 부트로드 언락이 360시간이죠. 15일인데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적용되면 바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파일들은 지금 나가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제 블로그에도 링크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일단은 파일을 먼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전체 용량은 163MB 됩니다. 자, 다운로드 완료되면 압축을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압축 해제는 각 드라이브 최상단이나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들 압축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드라이브 최상단에 압축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자, 이 파일들을 가지고 바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보시면 7개의 폴더와 2개의 파일이 있죠. 자, 1번에서 3번까지 이 프로그램들은 윈도우 서명 안 된 드라이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윈도우를 서명 안 된 윈도우 드라이버 서명 적용 안함 모드로 부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부팅하는 방법은 윈도우 10 기준으로 이렇게 윈도우 버튼 누르신 이후에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되죠. 설정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업데이트 및 보안, 그리고 복구로 들어가시면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 눌러주시고, 그 다음 옵션 선택에서 문제 해결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그리고 고급 옵션, 그리고 시작 설정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부팅을 하면서 윈도우 드라이버 적용 안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뜨는 시작 설정 상에서 7번이 드라이버 사용 안함이죠. 자, 이 7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숫자키 7번이나 F7번 눌러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다시 재부팅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MS에서 인증을 하지 않은 드라이버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샤오미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스마트폰들
여러 가지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부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다시 아까 압축 해제를 했던 폴더에 들어가서 자, 1번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1번 미플래시 셋업인 1번은 미플래시 셋업인데요. 이 미플래시 셋업이 필요한 이유, 순정 복구를 위해서도 필요를 하겠지만은 그 샤오미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미플래시 툴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중간에 나온 경고창에서는 모두 얘를 누르셔야 돼요. 경고창이 좀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게시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일단 무시하시고 다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 안 해주시면 이 작업이 진행이 되질 않아요. 자, 이렇게 1번 폴더 마쳤고요. 자, 2번 폴더는 몇 가지 그 CMD를 통한 그 도스 창을 통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도스 창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미니멀 ADB&, 패스트붓이라는 툴이고요. 이 툴은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는 예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ADB 시스템 와이드 당연히 예스 누르셔야 됩니다. 예스 2번. 자,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설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엔터. 자, 끝났고요. 자, 여기서 이게 끝입니다. 끝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QPST. 이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홈노트 5에 지금 사용할 EFS 파일을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 작업이 진행이 안 되죠. VLT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마쳐 주시고요. 설치는 끝. 자, 나머지 이 폴더와 파일들은 이 작업이 실제로 사용되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가이드 따라서 지금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홍미노트 5에도 몇 가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자, 홍미노트 중국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개발자 옵션에 이 USB 디버깅과 USB 디버깅 시큐어 세팅이라는 이 두 가지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이제 작업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 활성화 안 되신 분들은 활성화해 주시고요. 글로벌럼이나 나머지 기타, 글로벌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두 가지 옵션을 활성화해 준 이후에 작업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옵션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이 켜진 상태라면, 자, 케이블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PC와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자마자 USB 디버깅 허용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 나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오케이. 자,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작업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도수창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윈도우 10 기준으로는 윈도우 버튼 눌러서 나오는 프로그램 메뉴에서, 자, 윈도우 시스템에 보시면 명령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명령 프롬프트가 있죠. 자, 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좀 번거롭겠지만은 일단은 몇 가지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디아그 이네이블 스크립트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이 파일에 있는 명령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간단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있는 ADB 리부트 부트로더, 이 명령은 패스트붓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민토끼 모드로 부팅을 해주는 명령인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붙여넣기 해서 엔터. 홍노트 5는 이렇게 인민토끼 모드로 부팅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시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제 기존에 있는 순정 모뎀과 그 EFS,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 상태, 네트워크 상태를 그대로 백업을 해주는 작업인데요. 백업을 위해서는 먼저 TWRP라는 커스텀 리커버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패스트붓 그리고 압축 해제 경로에 있는 twrp.img라는 파일로 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 명령 자체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그래서 경로가 좀 다르죠. 지금 D 기준으로 만들어진 파일이기 때문에 저는 C에 압축을 해제했기 때문에 C를 경로로 바꿔주고요. 자, 엔터 쳐주면 홍노트 5는 다시 또 부팅을 합니다. 이렇게 TWRP로 부팅을 하죠. 자, 이제 여기서는 TWRP에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백업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완료되고 나면 먼저 백업을 해주시는데, 백업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아래쪽에 있는 모뎀과 EFS 두 개만 선택을 해서 백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백업이 완료됐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두시고, 이 백업된 파일은 TWRP는 MTP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홍노트 5에 여러 가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파일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TWRP TWRP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 백업이라는 폴더가 보이고요. 이렇게 백업이라는 폴더가 보이고, 백업 폴더 밑에 이 홍노트 5에 뭐 각각의 아이디가 시리얼 넘버가 들어갑니다. 이 시리얼 넘버 밑에 이렇게 압축 해제된 폴더가 있어요. 자, 이 폴더가 바로 금방 앞에는 제가 아까 테스트 한다고 해본 거고요. 지금 최근 시간을 보시면, TWRP의 시간을 보시면 최근에 있는 이 폴더가 바로 금방 백업한 순정 EFS와 모뎀입니다. 이 EFS와 모뎀은 PC로 다시 복사를 해두시고요. PC를 복사를 해두시고,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우셔도 안 되고, 나중에 중고로 판매하실 때라든지 순정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 폴더를 사용을 해서 복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백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VOLT를 활성화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VOLT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LG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GS 요금제가 저렴하다고, U 플러스 알트 모바일, 옛날 유모비죠. 유모비 요금제 저렴하다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 유모비로 활성화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부팅하는 거는 재부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재부팅은 그냥 재부팅이 아니라 다시 인민토끼 모드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자, 메인에서 리붓, 부트로더. 자, 이렇게 인민토끼 나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뎀을 바꿔주는 작업을 이제 해주시는데요. 이 스크립트에 있는 패스트붓 플래시 모뎀, 이 명령이 바로 그 인도롬에 있는 모뎀으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이 해당하는 파일은 아까 압축을 푼 그 경로에 있고요. 자, 그대로 뭐 붙여넣으시면 되겠죠. 압축 해제 경로만 지정을 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뎀을 플래싱하고 다시 재부팅을 할 텐데, 아까는 듀얼 스탠바이 됐었죠. 자, 플래싱을 하고 부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래싱 완료됐고요. 이렇게 플래싱 완료된 상태고, 자, 여기서 부팅을 다시 해볼게요. 자, 간단한 명령은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볼게요. 듀얼 스탠바이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자, 보시면 아까는 분명히 LG U 플러스와 KT 시작할 때 두 개 떠 있었는데 KT는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 인도 그 롬에서 추출한 모뎀과 이 중국판 홍노트 5의 호환성 문제인 것 같아요. 사용되진 않거든요. 중국 그 미유 영문 포럼에 봐도 듀얼 스탠바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같은 하드웨어는 아니지 않는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VOLT는 일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1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2에 마이크로 SD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용하시겠죠. 자, 이렇게 부팅이 됐으면 다시 이제 명령을 하나 더 주셔야 되는데요. 이 명령은 이제 아까 보셨던 QPST 프로그램을 이용한 EFS를 복사하기 위해서 이 홍노트 5를 퀄컴 디아그 모드라는 모드로 접속하게 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USB 인식음이 한번 들릴 거예요. 자, USB 인식음이 한번 들리고, 자, 이제 장치 관리자를 한번 볼게요. 자, 장치 관리자에 보면 이렇게 퀄컴 HS USB 안드로이드 디아그 901D 뭐 이런 식으로 포트가 잡혀 있죠. 자, 드라이브를 설치 안 했으면서 잡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 설치한 미플래시에 이 드라이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이게 이 드라이브가 안 잡히고 느낌표가 뜨시는 분들은 폴더에 보시면, 아까 압축 해제한 폴더에 보시면 압축 해제한 폴더에 제가 퀄컴 디아그 드라이브라는 폴더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가 올라오지 않는 분들은, 느낌표가 뜨시는 분들은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드라이브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금방 설치한 프로그램 중에서, 자, 프로그램 리스트 중에서 다시 QPST를 찾습니다. 자, QPST에서 EFS 익스플로러 보이시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있는 이 모델이 뜹니다. 이 모델 뜨고 이 모델 클릭한 상태에서 OK. 자, 이 접속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폰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보이는데요. 지정해주는 폴더 말고는 여러분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통신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파일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 파일, 데이터 폴더, 그리고 데이터 프로필 폴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MV 아이템 파일즈 밑에 있는 IMS 폴더, 이 세 가지 폴더만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부분 작업하시면 다른 부분들은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여기 이제 파일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는데요. 파일들은 아까 앞쪽 게재한 폴더 중에 엑스페리아 XZ1 EF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 각 통신사별로 이렇게 폴더가 다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여러분들이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자, 여기 파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으면 되고요. 자, 아까 U+ 해본다 그랬죠. U+, LG U+, 보시면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데이터 프로필, 그리고 IMS 3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폴더에 있는 파일 2개가 있죠. 이 폴더에 파일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일단 무시하고 이 파일 2개를 그대로 끌어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덮어 쓸 거냐 묻는 창이 나오거든요. 자, 당연히 덮어 써야 되고요. 예스.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데이터 프로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MS는 MV 밑에 있는 MV 아이템 파일들 밑에 있는 IMS입니다. 이 IMS 폴더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파일들을 끌어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자, 작업은 이제 파일 복상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프로그램 종료 해주시고, 자,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VLT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자, 폰은 재부팅, ADB 리붓. 자, 이렇게 LG U+ 시그널 올라왔는데, 자, 이 상태에서 VLT 작업을 마쳤으니까 전화가 될까요? 124 걸어보면 되겠죠. 124 걸어보겠습니다. 124 U+. 자, 모바일 네트워크 not available. 자, 사용 안 된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이얼러에서 VLT 활성화 작업을 해줘야 되죠. 샤오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를 감지를 해서 VLT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기능이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얼러를 통해서 일단 VLT를 살려줘야 됩니다. U+에서 VLT 사용 가능하도록 별샵 865 83 별 누르면 되겠죠. 별. 자, 보이스 캐리어 체크 was disabled 나오면서 상단에는 HD 마크가 떴습니다. 자, 다시 124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작업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VLT 사용 가능하고요. 자, 문자나 기타 테스트 LG U+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KT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은 다 이상이 없는데 문자 전송이 SMS 단문이죠. 단문 전송이 상당히 느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사용하면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도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차피 이 VLT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가지고 활성화시켜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 불편한 점은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동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